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경비조사 일반경비조사 행정학 박사 이규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경비조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페이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합격 고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경비조사 소개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조언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1차 시험 과목 개요와 기본형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3편의 구성은 제1차 시험 과목과 합격 현황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과목별 출제 영역과 범위를 살펴본 다음 민간경비 기본형 문제 13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시험 과목 및 합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은 1차 시험 과목은 두 과목으로 필수 과목입니다.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 두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의 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절대평가입니다. 각 과목의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모두 합격입니다. 최근 5년간 1차 시험 합격률은 51.7%로 수험생 중에 반 이상은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시험 응시율 및 합격률을 살펴보면은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합격률이 73.4%, 34.0%, 51.3%, 48.3% 그리고 56.1%, 평균 합격률은 50.7%. 2014년도에는 제일 높은 합격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최저 수준으로 해서 34%가 합격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9년도에는 56.1%를 기록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시험에 응시했지만은 그 합격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2편 과목별 출제 영역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제 영역은 시험 공고할 때에 산업인력공단 공고문에 보면은 정리돼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매년 조금씩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학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학개론은 법학 1본,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일반, 사회법 일반, 행정법 일반 이런 부분에서 출제되는데 그 부분별로 몇 가지 검토해 보면은 법학 일반에서는 법의 의의, 법원, 법의 구조와 분류, 법의 적용과 해석 그리고 권리와 의무 등에서 헌법에서는 헌법 총설 기본권 통치 구조에서 출제가 되고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경비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여기 영역에 들어가지만은 출제되는 경향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형법에서는 형법 총론과 형사 강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총칙과 공판 절차 등
상업 일반에서는 회사법과 보험법, 그리고 사회 일반에서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행정 일반에서는 행정조직법과 행정적용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출제 경향을 보면은 법학 이론, 헌법, 형법, 상법 이론, 사회법 이론, 행정법 이론에서 문제가 거의 매년 똑같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9문제, 5문제, 7문제, 7문제, 4문제, 4문제, 4문제 각 연도마다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로 보면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법학 일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민법, 형법에서 다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민간경비 개관, 그리고 세계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 그리고 민간경비 산업 현황, 민간경비의 조직 및 업무, 시설경비, 그다음에 각종 민간경비 활동 유형,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 범죄 및 안전관리, 그리고 민간경비 산업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걸 참고로 해주시고, 이따가 문제를 13문제 풀 때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많이 출제되는 게 시설경비에서, 시설경비에 경비의의, 일각경비, 내부경비, 화재경비, 그리고 각종 민간경비 활동에서 재난경비, 내부 절도와 산업스파이, 특수경비, 융합보안,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경비 최근 5년간 출제 경향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시설 경비와 활동 유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출제되고, 그다음에 민간경비 조직 원리나 각국의 민간경비 산업, 특히 이제 미국과 영국과 일본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문제당 출제가 40문제 분석해 보면은 그런데 마치 그렇지요. 이제 민간경비 조직 및 원리, 각종 민간경비 활동 등 여기에 치중을 하고, 특히 컴퓨터 범죄와 안전관리에 많이 출제 경향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편 중에서 세 번째로 민간경비론 기본 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그 어렵고 난이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의 유형이나 또 색다른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형태에서 고심해서 13문제를 시간상 13문제를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민간경비의 성장 이론 중에서 경제 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민간경비 성장 이론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는 꼭 필수적이고, 어느 경우에는 2문제까지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번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거 원인을 실업의 증가에서 찾는다. 맞습니다. 경제 침체와 민간경비 부분이 수요 증가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이거 인과적 성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경제 침체기에 미국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적 관찰 과정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뭐 그 현상으로 이론이 전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현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발생 원인을 경제 문제에서 찾고자 한다. 이건 맞습니다. 2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 환원론은 경기 침체와 민간 경비 부분의 수요 증가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경제 요인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민간 경비 이론으로서는 경제 환원론 그리고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 경비에 보완화해서 발전한다는 공동화 이론, 그리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활동을 강조하는 이익 집단 이론,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 보호는 해당 개인이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원리를 적용한 수익자 부담 이론, 그리고 민영화 이론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그래서 발전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 날지 모르지만은 5가지 이론을 전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출제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이 문제 나는 건 아닌데 이것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 주요 시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각급의 시설에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정부종합청사, 국방부 등이 있다. 이건 맞습니다. 중요도를 가, 다급, 기타급으로 이게 분리해서 지정한 시설이 국가 주요 시설입니다. 나급 시설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은행 본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못된 게 바로 한국은행 본점입니다. 한국은행 본점은 시중은행 본점은 나급에 속하지만 한국은행은 가급에 속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다급 시설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나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급으로는 중앙부처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류는 그 가급 기준은 국가안전보장에 고도 영향을 미치는 행정산업시설로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등, 그리고 나급으로는 국가보안상 국제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시설, 그건 대검찰청, 경찰청, 국제은행 등입니다. 그리고 다급은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산업시설,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나 송수시설, 댐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나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시설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문제 내기가 쉽고도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형법상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리고 2번 범죄의 예방 및 범죄 진압, 수사. 3번 경비 요인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그리고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우회 방지, 외국 정부 기관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관계. 이건 함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이게 6가지가 다 해당되려니 해가지고 이것을 고민에다가 그 5개를 동그라미 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현행법의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되는데 이런 유형은 난이도보다는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4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 이것도 그 5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혼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없이 외부의 행동을 방해하고 탐지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제라 할 수 있다. 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가 설치되고 거기에 보강된 출입문, 창문의 창살보다 복잡한 수준의 자물쇠, 조명 시스템, 기본적 경보 시스템, 기본적 안전 장벽 등 설치할 수 있다. 작은 소매 상점이나 저장 창고 등에 해당된다. 가지고 최저 수준의 경비, 최하 수준의 경비, 중간 수준의 경비, 상위 수준의 경비 중에서 이것은 하위 수준의 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비의 중요도 따라 최저 수준, 하위 수준, 중간 수준, 상위 수준, 최고 수준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이것을 익혀 잘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계 경비에 관한 장단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여태까지 옳지 않은 것은 고르다가 옳은 것으로 고릅니다. 이런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지보수의 1번, 유지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맞지요? 1번에다가 정답을 써놨습니다. 유지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계 경비하려면 감지기나 CCTV를 다뤄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설치 비용이 적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단기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적 취약대에는 야간에 경비 효율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야간을 위해서 경비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계 경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지 장치의 경우 감시 기록 유지가 어려워서 사후에 범죄의 수사 단서로 활용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그거는 수사의 단서로 활용하겠고 이 CCTV 같은 것은 그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경비 조직 운영 원리는 무엇인가? 상관은 부하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그 부하는 자기 권한보다 작은 권한을 밑에 부하에게 위임하는 등급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명령 복종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령이 조직의 정점에서부터 최하위까지 도달하는 것은 무슨 원리냐? 이것은 전문화의 원리, 계층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중 계층의 원리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권한의 위임과 통솔 범위 원리와 계층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조정 통합의 원리 이게 적용되어 있는데 권한의 위임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거고 통솔 범위는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 통일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자의 지시를 받고 그 상관에게 보고하여 업무 수행상 혼선을 배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고 그다음에 전문화 원리는 임무를 분담시키고 적재조수에 배치해야 되는 데 기준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조정 통합의 원리는 하위 체제 간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도 경비 지도자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한 문제 이상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거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CPT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면은 환경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자연적 전략에서 기계적 전략으로 중심을 바꾼 데 기한다. 이건 반대입니다. 기계적에서 자연적으로 바뀌는 거고 1차적 기본 전략은 자연적인 통제, 자연적인 감시, 영역의 강화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출발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관계없이 범죄 예방만을 추구한다. 이건 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다. 반대입니다. 개인적 요인에서 환경적 요인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을 하고, 이것은 시설을 환경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에 그 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폐쇄한 담장을 투시형으로 바꾼다든가 담장을 헐고 조경을 한다든가, 바로 이런 것들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브랭팅엄과 파우스트가 주장한 범죄 예방 구조 모델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적 사회 활동 중 범죄의 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발견, 개선하는 예방 활동입니다. 이것은 의외입니다. 범죄 예방론이 민간경비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19회인가 거기서 20회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상황적 범죄 예방, 1차적 범죄 예방, 2차적 범죄 예방, 3차적 범죄 예방인데, 여기는 1, 2, 3차가 있고 상황적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 2, 3차 중에 제일 1차적 범죄 예방입니다. 1차적 범죄 예방은 일반적 사회 환경 중에서 범죄 원인이 되는 조건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2차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게 1차지만 2차는 이제 우범자, 주로 경찰이 하는 역할입니다.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범죄를 저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활동입니다. 3차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하는 역할을 3차적 역할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출제되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범죄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나 사이버 범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 수가 많이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견 증명의 곤란성, 맞습니다. 컴퓨터 범죄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광범위성과 자동성,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광범위와 자동성 특징이 있습니다. 3번 범행의 불연속성, 이것이 답입니다. 범행의 연속성입니다. 한 번 저지르면 계속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고입증의 곤란성,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휴대폰으로 모바일 청첩장을 받은 A씨는 지인이 모바일 청첩장인 것으로 생각하여 문자 메시지 내에 그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데, 이후 본인이 모르게 악성 코드가 설치돼서 소액 결제가 되는 금융 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주의하라 하는 경각심을 놔줄 때에 그 해에 문제로 출제된 겁니다. 이것을 스미싱 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은 목소리로 하는 거, 전화로 하는 거지만 이것은 뭘로 했느냐? 이것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하는 겁니다. 쇼트, SM이 쇼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미싱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미싱 범죄, 그리고 메모리 해킹, 파밍, 피싱,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거나, 이 컴퓨터 범죄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해 놓지 않으면 시험에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 작업 수행 후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쓰레기통이나 주위에 버려진 명세서 또는 복사물을 찾아 습득하거나 컴퓨터 기억장치에 남아있는 것을 찾아내서 획득하는 방법, 주로 여기 살라미, 스카벤징, 트랩도어, 슈퍼제킹 중에서 이것은 스카벤징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민간 산업이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옳은 것입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시설 경보,
국가 중요 시설이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원 제도로 청원경찰과의 이원적 체제로 인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 이것은 특수경비를 설명하는 겁니다. 밑에 2번은 특수경비. 우리나라 경비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향후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건 시설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계경비업. 기존의 상업시설과 홈시큐리티 등 첨단 기술 발전에 힘입어 주거시설 및 국가 안보 분야에서의 수요도 혁신적으로 증가됐다. 이거 맞습니다. 이것이 기계경비입니다. 그다음에 호성경비. 이것은 외국의 기업과 가족들 장기 체류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증가 추세가 높다. 이건 신변보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차 시험 과목 개요와 기본형 문제 민간 경비를 풀어보는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기아의 현명한 도전과 그리고 영광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세 번째 파트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